네, 17일 K리그 그리고 18일 분데스리가 경기 분석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확인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K리그 광주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수요일 이 경기 광주는 현재 리그 8위로 지난 경기 3대1 승리를 거두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최근 두 경기에 윌리안을 측면으로 중용하면서 공격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소 주춤하던 펠리페의 골 결정력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 미드필더 자원이 다소 주춤하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측면 공격수들의 움직임으로 답답했던 공격 전개가 그나마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점유율 또한 올라가고 있고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 중장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인천에 과연 그런 선수가 존재가 할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하죠. 상대는 인천임을 감안하면 중거리 슈팅을 많이 허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인천은 리그 12위에 위치하며 현재 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가 정말 심각해 보이죠. 해결 방안 또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공격 라인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6경기 단 2개의 득점에 그칠 만큼 마땅한 마무리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체 선수가 없다면 이런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윌리안과 펠리페가 인천의 수비라인 정도는 충분히 허물 것으로 생각되긴 하나, 지난 경기 전북을 상대로 단 1실점만 허용한 것이 전북의 창이 날카롭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인천의 수비가 견고해진 것인지 의문은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번 경기의 승패 라인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난 경기 3골을 퍼부으며 승리했고 측면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광주로 쏠리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기, 상주 상무와 FC 서울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상주 상무는 지난 경기 포항이 4대2로 패배를 했지만 오세훈의 멀티골은 빛이 났죠. 오세훈의 가세는 공격 라인에 날개를 달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경기에 멀티골을 기록한 오세훈뿐만 아니라 문선민, 손상우, 그리고 전성욱 등 앞선에서 상대를 괴롭힐 만한 선수가 공격 라인만 두고 본다면 리그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심상민, 김용환 등의 윙백 자원 보강으로 이번 서울전에서는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반면 FC 서울은 라이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대구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6대0 패배를 맛봤습니다. 자책골이 2골이나 나오고 상대의 빠른 윙 공격에는 힘도 못 써보는 무기력함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오스마르의 결장에 중원이 힘을 잃었고 박주영, 조영욱, 아드리아노로는 공격의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오스마르의 복귀 가능성을 점쳐보지만 설사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복귀 전부터 지난 원정 경기 6대0 패배를 캐리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는 선수인가? 라는 그런 의문은 지울 수가 없네요. 서울은 이 다음 경기가 강호 울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상주와의 경기에서 최소 실점으로 최소한 승점 1점을 얻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수들을 독려하겠다는 인터뷰를 보니 FC 서울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수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네요. 수비적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기인데, 그런 반면에 상주의 창이 어느 정도 서울의 무기력한 윙백을 뚫을지가 관점이네요. 승라인으로는 상주 상무 쪽으로 우세가 점쳐지긴 하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다소 방어적인 기세가 엿보이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 경기 부산 아이파크와 대구FC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11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난 경기 3대1로 패배를 했죠. 매 경기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 괜찮으나 아쉬운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수비 라인에서의 그런 집중력이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번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준과 이정엽이 고군분투하며 위협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으나 결정력 부족은 아직 지우지 못한 과제죠. 4-1-4-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면서 선수들의 전술 적응이 완료되어 보이나 수비 선수들의 간간히 나오는 집중력 부족은 아직 미완성 단계로 보입니다. 매 경기 어느 정도 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구의 수비 능력은 어느 정도 뛰어나다고 생각되며 이번에도 다소 부산으로서는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홈에서의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상대는 대구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구입니다. 대구는 앞서 말한 FC 서울을 상대로 6대0으로 대파를 하고 기분 좋은 연승에 도전합니다. 원래 팀 컬러인 안정적인 수비 중심의 경기 속 번뜩이는 역습에서 번번이 득점을 꾸준히 올려가고 있죠. 부진을 보이던 공격 라인에서도 기존의 팀 전술로 인해 활약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김대원의 경기력은 지금 가히 리그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세징야의 존재감도 공격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으며 김대원과의 호흡 또한 엄청난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가 수비력 부족의 부산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 같은 폭발적 득점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대승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근소한 차이로 대구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이어서 18일 목요일 분데스리가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와 샬케, 9위 샬케와 10위 프랑크푸르트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다 유로파의 희망은 어느 정도 희미하지만 아주 확률이 또 없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 사활을 걸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프랑크푸르트는 코로나 사태 이후 리그가 재개된 후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또 승점을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는 아무래도 좋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양 팀 다 긍정적인 그런 힘을 받기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그걸 봐서라도 그 중에 2패 중 1패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패배한 것이고, 그것을 제외를 한다면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도 생각이 되죠. 직전 경기 헤르타 베를린이 퇴장을 당하기는 했지만 11위권 팀을 상대로 4골을 폭격하며 공격력 또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레 실바의 멀티골과 그리고 도스트의 득점은 프랑크푸르트로서는 반갑지 않을 수가 없죠. 반면 샬케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시즌이 재개된 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 레버쿠젠을 상대로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건 어느 정도 고무적이나 경기 내용 자체는 처참합니다. 유로파권에서 갑자기 추락을 함으로써 선수들 사기 또한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샬케는 프랑크푸르트와 승점 1점 차이므로 비기게 되는 경우에도 유로파의 꿈은 포기에 가까워지므로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3무 5패를 기록하고 있는 샬케가 이번 경기 갑자기 반등할 확률은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네요. 이 경기 어쩔 수 없이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경기가 기울지 않을까 예상이 되며
샬케가 선수비 후역습 전술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그런 양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가 또한 예상이 되네요. 이어서 도르트문트와 마인츠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리그 2위 도르트문트 그리고 리그 15위 마인츠와의 만남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시즌이 재개된 이후 6경기 6경기 5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이 1패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미넨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고 지난 경기에도 바이에른 미넨이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도르트문트의 우승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도르트문트는 지난 경기 düsseldorf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두었는데 선발 라인업으로는 홀란드가 빠졌었습니다. 산초와 아자르로 공격 라인을 이끌어가길 기대한 감독이었는데 오히려 düsseldorf의 역습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후반 교체된 홀란드가 후반 추가 시간에 천근 같은 승점 3점 헤딩골을 얻어냄으로써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지만 경기력 면에서 다소 빡빡한 리그 일정에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경기는 선발 라인업에 따라 결과가 아주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기는 승리 자체는 도르트문트가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지만 대승을 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이 경기는 사실상 도르트문트보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마인츠입니다. 사실상 우승이 물 건너간 도르트문트는 동기부여가 별로 되지 않지만 마인츠는 강등권 버프로 선수들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16위, 17위 브레멘과 düsseldorf와의 승점 차는 단 3점. 만약 마인츠가 패배를 하고 브레멘, düsseldorf가 승리할 시 강등권까지 추락할 수 있는 마인츠이기에 기를 쓰고 무승부를 노리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마인츠의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마인츠가 엄청난 집중력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저득점 경기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힘든 승리 또는 무승부가 예상이 되네요. 이어서 라이프치히와 düsseldorf의 경기 보시겠습니다.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경기 중 하나입니다. 이 경기 또한 별다른 동기부여 없는 챔스권에 기대를 걸 만한 라이프치히와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düsseldorf의 경기입니다. 분데스리가는 17위, 18위가 강등이 되는데 지금 강등이 거의 확실시되는 파더보른 한 팀과 또 다른 강등 한 자리를 놓고 düsseldorf와 브레멘이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두 팀 다 승점 28점으로 이 두 팀 중 한 팀만 살아남는 단두대 매치라고 볼 수 있겠죠. 라이프치히는 최근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재개 후 여기 살짝 오타가 있는데 3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 경기력을 보여준다고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팀의 스트라이커 키플레이어 베르너가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düsseldorf는 지난 도르트문트전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무승부만 거둬도 이긴 거랑 다름없는 düsseldorf는 전후반 0대0으로 버티다가 추가 시간 홀란드의 헤딩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니폼만 안 봤으면 누가 도르트문트인지 düsseldorf인지 모를 정도로 강등권 버프를 제대로 받은 düsseldorf였습니다. 정말 잘 버텨줬지만 마지막 실점은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건 홈이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원정에서는 힘을 못 쓰는 düsseldorf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를 점치기는 힘들지만 라이프치히 또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정말 예측이 어려운 경기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무승부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라이프치히, 확실한 동기부여 düsseldorf, 무승부를 과감히 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결정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레버쿠젠과 쾰른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챔스권 진입에 사활을 걸 레버쿠젠입니다. 지난 경기 샬케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하고 5위 미넨글라드바흐가 1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죠. 샬케와의 원정 경기에서 샬케 선수 미란다의 자책골이 없었으면 승점을 단 1점도 획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원정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이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홈에서 괜찮은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 레버쿠젠이기에 쾰른을 상대로 아마 대량 득점 폭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이번 경기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미넨의 경기 결과에 따라 유로파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쾰른 또한 샬케와 마찬가지로 리그 재개 이후 승리가 없죠. 네, 승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은 거의 K리그를 보는 듯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볼이 유기적으로 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방으로 찔러주는 그런 패스 따위는 전혀 없고 원맨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코르도바에게 찔러주는 단조로운 롱볼만이 유일한 공격 루트인 쾰른은 아마도 이러한 패턴이 지속되면 레버쿠젠의 견고한 수비를 뚫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득점 폭격이 예상됨과 동시에 쾰른은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경기는 무난한 레버쿠젠의 승리로 끝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우크스부르크와 호펜하임의 경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3위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7위 호펜하임의 경기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시즌이 재개된 이후 솔직히 말하면 정말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주전과 교체 선수의 뎁스가 다른 중위권 팀들에 비해서 덜하기 때문에 빡빡한 경기 일정을 잘 소화해낼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었으나 주전 선수들의 다소 부진한 면모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난 마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이뤄내긴 하였지만 경기력을 보았을 때 패배했어도 이상할 것은 없는 경기였습니다. 홈에서 시즌 재개 후 1승도 올리지 못했고 이번 경기를 홈에서 승리로 장식하기에는 호펜하임 또한 지금 동기부여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6위까지 유로파 진출인데 7위에 랭크된 호펜하임은 이번 경기를 잡고 6위의 볼프스부르크가 패배한다면 다시 유로파의 희망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또한 호펜하임도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게다가 호펜하임은 다른 팀에 비해서 한 발 더 뛰는 축구를 구사하는데 지금 리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아우크스부르크 원정 경기 또한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경기는 소위 말하는 재미없고 별 볼 것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호펜하임 쪽으로 많이 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경기가 호펜하임으로 들어올까 저는 의문입니다. 아마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별다른 부담감 없이 호펜하임을 상대하게 된다면 홈에서 또한 상대하게 된다면 아우크스부르크의 승 또는 무승부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저득점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